경기 후 클럽 월드컵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DAZN과의 인터뷰에서 비티냐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선 이미 감독, 동료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보통 덴벨레가 찬다면서 오늘은 내가 차는 차례였지만 나는 공격수가 아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이 필요한 공격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넘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득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동료의 배려를 득점으로 완벽히 보답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로 강하게 찬 볼을 골문 좌측 하단으로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이강인의 슛은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마지막 골로 기록됐습니다. 골 직후 이강인은 자신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긴 비티냐에 감사를 표하며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비티냐는 물론 네베스, 하키미 등 동료들이 이강인 곁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개편된 형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첫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프랑스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려 7개월 만에 PSG 소속으로 마침내 골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 챔피언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아레아 나폴리는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보도를 인용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확실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나폴리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특히 미드필더진의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필리프 빌링을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앙그레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등 미래다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와 협상 중이다. 나폴리는 그를 1년 전부터 원했다. 당시 PSG는 이강인을 거래 불가 선수로 구분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강인은 누구보다 출전 기회를 받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인 선수다.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득점, 도움 드리블이 무기인 선수다.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현지에선 이미 이강인과 나폴리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이탈리아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강인과 나폴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에 매우 가깝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다. 그의 초상권은 여러 스폰서십 계약과 연결돼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일간지 일마티노를 인용 이강인은 직전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우승한 나폴리 이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강인이 나폴리엠을 결심한 이유는 회장이 연봉 인상을 기꺼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나폴리스타는 이탈리아는 이미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나폴리는 6월 안에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다며 이는 상품성과 TV 중계권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는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클럽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선수가 될 것이다며 단순히 전술적 작전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젊은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한다. 아시아 시장 공략은 물론 경기력도 좋다며 PSG가 만약 매각한다면 영입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PSG는 2년 전 이강인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을 투자해 영입했습니다. 2배면 4,400만 유로, 약 693억 원인데요. 독일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는 일부 선수에 대한 예상 몸값, 최신 정보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도 포함됐는데요. 이강인은 최근까지 추정 몸값이 3천만 유로, 약 467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을 통해 2,500만 유로, 약 289억 원으로 약 17% 하락했습니다. PSG는 이강인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나폴리가 이강인을 확실히 영입하기 위해선 선수와 구단이 원하는 연봉과 이적료를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프리미어리그나 프리메라리그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원하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이고 선수 본인도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